네, 파일들 다 만드셨죠? 네, 카테고리라고 하는 파일 만드셨고요.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거는 카테고리컬 데이터. 카테고리컬, 제가 문자열들이 있을 때 그 문자열들은 카테고리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카테고리가 아닌 문자열 타입의 데이터들을 카테고리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연속형 자료가 있는데 연속형 자료를 카테고리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numPy 일단 모듈들 임포트를 먼저 좀 할게요. numPy 그리고 pandas 저희가 그래프까지는 그릴 거는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와 pandas만 일단 임포트를 할게요. 임포트를 하고 간단하게 가상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pandas.data 프레임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딕셔너리 형식으로 이게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형식으로 줄 거고요. 컬럼 이름은 키, 그 다음에 그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은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뭐 약간 유저 아이디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볼까요? 유저 아이디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유저 아이디는 일련 번호로 넣을게요. 그래서 numPy의 배열을 만들어주는 arange를 이용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간단하게 10개만 할게요. 10개만, 10개만, 1부터 11까지. 그래야 10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숫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젠더, 성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라고 하고, 성별은 남성하고 여성을 적당한 비율로 섞을게요. 뭐 남성, 10명이니까 5명, 5명씩 할까요? 오. 그 다음에 더하기. 이때 이 대괄호는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F라고 하는 것도 5개. 그래서 여기서 이 곱하기의 의미는, 어, M이라고 하는 문자를 리스트 안에 5개를 넣겠다라는 뜻이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F라고 하는 문자를 리스트 안에 5개를 넣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더하기는 왼쪽에 있는 리스트와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를 합쳐서 한 개의 리스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M 5개, F 5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값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간단한 스코어, 점수, 뭐 이렇게 할까요? 점수라고 하고, 난수로 만들게요. 여기는 numpy.random.randint로 하고요. 시작값은 1, 끝나는 값은 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으니까 1부터 5 사이의 정수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고요.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어, 출력이 될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남성 5명, 여성 5명. 어, 죄송해요.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이거는 숫자를 하나만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1에서 6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여기에 아규먼트로 사이즈를 주셔야 돼요. 사이즈를 10개를 쓰겠다. 이렇게 하셔야 난수가 10개 만들어질 겁니다. 1 이상 6 미만의 정수 난수 10개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10개를 뭐 5점, 4점, 1점, 3점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점 info
이렇게 보시면은요. info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당연히 정수겠죠. 정수일 거고 그 다음에 M, F 뭐라고 하고 있나요? 문자 열이라고 하고 있죠. 문자 열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코어는 역시 정수니까 int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리드 CSV를 할 때에도요. 데이터 프레임 저기 텍스트 파일 안에 CSV 파일 안에 M이나 F와 같은 그런 문자들이 뭐 제한된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더라도 일단 처음에 카테고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주냐면 일단은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어. 그럼 우리가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를 문자열이 아니라 카테고리로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혹시 기억나세요? as 타입이라는 걸로 간단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젠더라고 하는 거는 그 무한히 많은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데이터 프레임 점 젠더 점 밸류 카운트를 보면 이렇게 딱 M이 몇 개 있고 F가 몇 개 있고 이런 거를 카테고리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어. 모든 문자열 타입의 그런 컬럼들을 다 카테고리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문자열들 중에서 몇 개의 카테고리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것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몇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러면은 그런 녀석들도 우리는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어, 스코어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유저 아이디는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11, 12, 13 이렇게 하면 유저 아이디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스코어는 보면은 1점, 2점, 3점, 4점, 5점 별점인 것 같죠. 그죠? 네? 네, 별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스코어라고 하는 것도 정수 타입도 우리는 카테고리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문자열도 우리는 범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스코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3점이 5번 나오고 4점이 3번 나오고 5점은 한 번 나왔고 1점 한 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무비렌즈 그 데이터 프레임 할 때, 그죠? 그 유저들이 별점을 준 그 별점 점수를 우리는 카테고리처럼 생각을 해서 밸류 카운트를 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대부분의 유저들은 3점, 4점, 5점을 주더라. 어, 뭐 그런 것도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뭐 문자열 타입도 그리고 정수 타입도 우리는 범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아예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런 녀석들을 카테고리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하시는 방법은 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젠더 여기에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선 컬럼을 먼저 찾아요. 컬럼을 먼저 찾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썼던 적이 있을 거예요. as type 그죠? as type 이게 뭐냐면 타입을 명시적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타입을 명시적으로 변환해주는 함수. 여기에 카테고리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여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었던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 이렇게 나오죠. 카테고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젠더만 다시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여기가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 타입은요, 점을 해보시면은요, 어, 어떤 프로퍼티들이 attributes, 그다음에 axis, 자, cat,
카테고리 억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 억세서. 카테고리에 카테고리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 이거를 쓰시고, 여기에 점을 하시면 카테고리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이거를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해 보시면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대요? F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M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다. 이렇게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타입은 단순히 문자열이 아니고요. 단순히 문자열이 아니라 두 개의 범주를 갖는 문자열 타입의 두 개의 범주를 갖는 인덱스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 이 카테고리 억세서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썼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 억세서를 써서 카테고리 범주의 종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렇게 쓸까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거기서 카테고리 타입의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억세서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카테고리즈,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거는 프로퍼티 이름이에요. 여기 컬럼 이름은 바뀔 수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나 컬럼의 이름들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앞에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얘는 카테고리 억세서, 카테고리를 접근할 수 있는 속성,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접근할 수 있는 속성에서 카테고리즈, 그러면 어떤 범주들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범주 자체가 무슨 타입인지, F, M, 이렇게. 범주 자체는 하나하나의 범주들은 문자열 타입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스코어는 아직 변환하지 않았어요. 그죠? 스코어는 그냥 인트 타입이에요. 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스코어, 이렇게 했을 때 캣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카테고리즈를 쓸 수가 있을까요? 쓸 수가 없어요. 정수와 카테고리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직 정수를 카테고리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카테고리 억세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별점이 1점부터 5점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데이터를 보고하는 거고 데이터 자체가 카테고리로 변환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스코어라고 하는 것도 카테고리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변환을 해보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점 스코어의 타입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카테고리라고 쓰시는 게 이게 아마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인포를 볼게요. 다시 한번 인포를 보시면 이제 스코어도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뀌었죠. 네.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뀌었고 데이터 프레임 점 스코어 점 이제는 카테고리 억세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 접근자, 카테고리 접근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 카테고리 접근자 안에는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다? 지금 데이터 자체에 2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2번이 안 들어가 있어서 1, 3, 4, 5라고 4개밖에 없다. 그리고 타입은 무슨 타입이다? 요 하나하나의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타입들은 D타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카테고리에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어, 카테고리를 1, 3, 4, 5가 아니라 1, 2, 3, 4, 5다.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메서드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add 카테고리가 있네요. 그죠? 아, 카테고리 억세서를 사용하면 add 카테고리가 있네요. add 카테고리로 2를 추가를 해볼까요? 2를 추가를 해보시고 얘가 리턴 값이 있네요.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주는군요. 시리즈 카테고리 자체를 리턴을 해주는군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 숫자 2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숫자 2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 스코어, 점, 캣, 점, 카테고리스 다시 한번 보시면, 음, 아, 저장을 안 해서 그렇구나. 얘도 add 카테고리 잠깐 좀 볼게요. new 카테고리를 리턴한다고 돼 있군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리턴한다고 돼 있네요. 어, 어. 그리고 그 원래 자체는 변경하지는 않는 거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얘도 add를 했으면 얘를 카테고리스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판다스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원본은 그대로 남겨두는 경향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 얘도 임뮤터블인가? 세터가 없다고, 세터가 없다고 나오는군요. 애드 카테고리는 있는데 세터는 없다? 아하. 세터가 없다는 얘기는 저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기 전용이란 뜻이고요. 값을 읽기만 가능하고 변경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카테고리스라고 하는 타입은. 잠시만요. 제가 문서를 잠깐만 좀 볼게요. 변경이 이렇게 하면 얘가 변경이 여기가 변경이 될 줄 알았는데 변경이 되지 않아서 변경이 되지 않아서 애드 카테고리였었죠. 애드 카테고리. 카테고리컬 인덱스에서 애드 카테고리 요거를 한 게 맞아요. 요거를 했고 6 파라미 카테고리 들을 넘겨라. 리오더, 리무브, 셋 카테고리.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있고 카테, 카테고리들은 딱 두 개만 딱 나와야 되는데 네 개의 옵젝트가 많긴 하네. 애드 딱 이렇게 하니까 값은 이거고 요거 중에서 이거다. 맞는데? 맞는데? 네. EF 스코어에다가 그냥 저장을 하면 된다고요? 그런가요? 어,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음. 아, 그렇구나. 얘가 리턴해주는 게 스코어를 리턴해주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스코어에 저장하는 게 맞겠네. 오늘 감사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add 카테고리를 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카테고리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스는 여전히 이렇게만 나오네. 이가 추가가 실제 값하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버린 거군요, 제가. 죄송해요. 데이터 프레임의 스코어 컬럼. 감사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스코어 컬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고, 카테고리 자체는 다섯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자체는
다섯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값은 네 개다. 네 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사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실제 데이터에, 빠져 있는 값이 있을 때 카테고리를 거기다 추가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서는 아까 난수에서 2가 안 나와가지고요. 네, 그랬던 거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 억세서 요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연속형 변수에서 파생 변수로 카테고리 변수를 만들기를 할 거예요. 가끔씩 그런 내용들을, 그런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많냐면 데이터 프레임에는 나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근데 나이는 뭐 0세부터 뭐 100세까지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많겠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연령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파생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조건문으로 하나씩 조건을 주면서 문자를 할 거냐. 근데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다. 네, 그게 제목을 이렇게 할게요. 연속형 변수에서 어, 파생된 카테고리 변수 만들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프레임을요, 또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판다스.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컬럼 두 개만 만들게요. 그냥 ID라고 하고요. 일련 번호로 매길게요. A range 1부터 10일까지 10개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이는 난수로 만들게요. random.rand int 0세부터 99세까지 할게요. 그럼 100보다 작은 그리고 사이즈는 10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아이디가 있고요. 85세, 77세, 14세, 38세 뭐 이 숫자들은 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난수로 만들어 버린 거니까. 시드를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은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0부터 100보다 작은 난수 10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파생 변수를 만드실 때 이때 사용하시는 함수가 c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ut.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기존에 없는 변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뭐 age, range 이렇게 만들까요? 나이, 구간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고 판다스에는 c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cut. 첫 번째가 x라고 돼 있죠. 두 번째 bins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right가 true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기본값들이 있고요. x와 bins는 반드시 넘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x를
컬럼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컬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스는 구간을 주시는 거예요. 10 단위로 쪼갤까요? 10 단위로 넘파이. 그러면 이게 제일 간단해요. 넘파이 점 range 점 0부터 100까지 10살 단위로 쪼갤게요. 10살 단위.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df를 볼까요? df를 보시면은요. 아, df를 보시면 자,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소괄호,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90, 여기는 대괄호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소괄호는 등호를 포함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괄호는 등호를 포함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8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간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구간을. 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범위는 포함을 시키고 왼쪽에 있는 범위는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가 기본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10대, 20대, 30대 그러면은 19세로 끝나야죠. 10대면 19세로 끝나는 거고 20대면 20부터 29세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간을 우리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왼쪽을 포함시키고 오른쪽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좋겠죠. 맞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그 함수 중에서 right 기본값이 포함시키겠다잖아요. 여기를 false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면은요. 85세라고 하는 나이가 포함되는 구간은 80부터 90세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7세라고 하는 나이는 70세부터 80세까지, 80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인포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점 인포를 보시면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컷이라고 하는 게요.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범위와 범위 사이에 있는 값들을 카테고리로 만들어주는 게 컷이에요. 컷. 네. 이해 되세요? 이해되세요? 라이트 의미 설명드렸죠? 첫 번째 X는 어떤 컬럼을 age라고 하는 컬럼을 자르겠다. 자르겠다. 어떻게? 이런 구간으로 자르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구간으로 자르겠다. 물론 자르는 구간은 항상 일정한 구간으로 자를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무비렌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연령대가, 그죠? 어떤 구간은 10살 단위였고, 어떤 단위는 5살 단위였고, 어떤 단위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구간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구간의 크기가 다를 때는 여기를 리스트로 직접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리스트로 직접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 그리고 근데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그 값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그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값을 표시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같은 값 찾을 때, 그죠? 아니면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 때, 60대와 70대, 아니면은 50대와 30대와 40대, 이런 식으로 찾고자 할 때 이 값들을 이용하기가 조금 번거롭겠죠. 네, 그런 경우에 뭘 줄 수가 있냐면 얘네들에다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달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아, 일단 그 레이블 보여드리기 전에 이 에이지 레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파생 변수가 에이지 레인지, 카테고리 억세서, 그 다음에 카테고리즈.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카테고리. 0세부터 10세, 9세까지, 그죠? 10세부터 19세까지, 20세부터 29세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20살부터 29살까지, 30살부터 39살까지.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기 10개 중에 여기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근데 우리가 빈스로 만들어줬기, 카테고리를 빈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안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그런 값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0살부터 9살까지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죠. 근데 카테고리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파생 변수를 한 번 더 추가해 볼까요? 똑같은 레인지로 한 번 더 아니다. 아예 레인지 자체도 바꿔볼게요. 우리 레인지 자체. 자,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아이디가 있고 에이지가 있고 에이지 레인지가 있죠. 그죠? 에이지 레인지가 있고 자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음, 아, 명시 이름 뭐라고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에이지 카테고리? 뭐 이렇게 할까요? 에이지 킥 이렇게 할게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여기를 판다스 컷 메서드를 쓸게요. x는 데이터 프레임의 age 연속형 변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연속형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빈즈 아까 빈즈에다가 우리가 구간을 맘대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0, 20살 우리 지금 미성년자가 18세인가요? 19세인가요? 18세로 할까요? 네.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성년인데 성년을 요즘 청년층을 39세까지로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 무슨 정부 지원금이나 은행에서 어떤 그런 그 이벤트나 할 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들이 꽤 많은데 30대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으로 자를게요. 네, 10대와 40대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60대까지만 자를까요? 70대? 네, 요즘 59세까지 그 다음에 100살까지 뭐 이렇게 구간을 들쭉날쭉하게 한 거죠. 0에서 18, 18에서 40, 40에서 60, 60 이상 뭐 이렇게 구간을 들쭉날쭉하게 했어요. 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포함을 안 시키겠다. 그래서 오른쪽은 false로 하겠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아마 카테고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0을 포함하고 18을 포함하지 않는. 그 다음에 19세부터 39세까지. 39세. 여기도 어, 40을 포함하지 않는. 40을 포함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게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를 19세로 쓰는 게 더 좋겠군요. 네. 어떻게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질지 아시겠죠? 여기는 19세로 할게요. 19세가 포함이 안 되도록. 네. right를 false로 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자, 파라미터를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데 레이블즈를 주시는 거예요. 레이블즈. 자, 레이블이 보면 여기서 하나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가 나오죠. 몇 개 나오는데요? 네 개 나오는데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다섯 개지만 요 사이 범위가 한 개의 범주죠. 그리고 요 사이가 또 하나의 범주죠. 요 사이도 하나의 범주고 요 사이도 하나의 범주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범주는 네 개만 있으면 돼요. 자르기 위한 숫자들은 다섯 개가 필요하지만 범주는 네 개만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음, 뭐 미성년,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DF를 출력을 해보시면 중년이 없었군요. 4, 50대가 없었나요? 제 자료에서는 4, 50대가 없네요. 뭐 여러분들은 있을 수 있겠고. 네. 80세가 넘어서 노년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14세는 미성년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38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그러면은 파생 변수 만들기가 참 쉽죠. 연속형 변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간으로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파생 변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그룹 바이 얘를 가지고서 그룹 바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청년층의 예를 들어서 급여의 평균, 뭐 중년층의 급여의 평균,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한번 카테고리 액세서를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age 카테고리 점 cat 점 카테고리스 보시면 레이블만 딱 범주는 레이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른 구간이 아니라 레이블로 지정한 것들이 범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주는 문자열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문자열로 만들었으니까 문자열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형 변수를 가지고서 카테고리 만드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파생 변수들을 추가를 하시면서 필요한 그런 어떤 분석들을 하시면 될 거예요. 컷이라고 하는 거 되게 유용한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 머신러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넘파이에 대해서 복습을 좀 먼저 좀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신러닝 할 때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scikit-learn에서 아규먼트로 사용이 되어지는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기는 있지만 데이터 프레임보다는 넘파이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넘파이 배열을 직접 이용하시는 게 scikit-learn을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넘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넘파이에 대한 복습과 그리고 넘파이에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넘파이의 고급 기능들을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 머신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다룰게요 하고서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넘파이에 대한 것들을 복습과 그 다음에 고급 기능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소개시켜 드리면서 뭐 분류, 회귀 뭐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분까지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세요.